진공의 30분에? 예, 예. 진공의 동량인데 예. 롱막 교치가 기본적으로 뜬 상태에서 창곡이 있는 거하고 예. 롱막 교치가 안 됐을 때 창곡을 보는 거하고 상당해서 예. 그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창곡이 있는데 롱마 교치가 된 상황에서 창곡을 보는 거하고 롱마 교치가 안 된 상황에서 창곡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양양조합에서 롱마 교치가 되든 뭐 록을 보면서 창곡이 있을 때 하고 그 롱마 교치가 안 될 때 하고 차이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도 그거는 효과가 딱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질문이 뭐냐면 지금 동량조합에서 플러스 롱마 교치가 된 상태에서 플러스 다시 창곡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안 보고 롱마 교치가 안 된 상태에서 창곡을 보는 거하고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차이 있지만 그것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양양조합 있죠. 양양조합에 롱마 교치든 아니면 록쪽만 보든 요거하고 플러스 창곡이 있다. 이때는 록을 보는 거하고 록을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그거는 명료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록을 안 보고 창곡을 보더라도 이때 이것 자체로서 얘네들보다 좋기도 하지만 요거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록의 유무가 그 차이가 많이 커요. 근데 여기서는 롱마 교치가 되어가지고 창곡을 볼 때 분명히 롱마 교치가 되어서 창곡을 보는 게 분명히 업이 되지만 좋기는 하지만 그 의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레벨 차이도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까 동량조합이 창곡을 보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댔다 아닙니까? 그죠? 별 의미가 없댔다 아닙니까? 이 양양조합에 비해서. 창곡을 봤을 때. 네, 창곡을 봤을 때. 지금 동량조합에서 창곡을 봤을 때 별 그렇게 의미가 크지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효가 크지가 않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롱마를 보면서 창곡을 보게 되더라도 그 약효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는다고. 분명히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조금 더. 근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명천선에서 어떤 명반이 동량조합인데 롱마 교치도 되어 있고 문곡이 여기 있어. 그럼 이 명을 좋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창곡이 물론 지금 주객이 전도되긴 했지만 창곡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양조합인데 록이 있고 문창이나 문곡이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양양창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이건 완전 차이가 엄청나게 훅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첫 번째 프레임, 근본 프레임인 동량조합의 어떠한 문제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량조합에서 요거 제껴버리고 그냥 이야기할게요. 이건 지금 헷갈리니까. 자, 동량조합에서 지금 창곡을 보면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일 큰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양조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기량조합이 그 다음이고 동량조합이 제일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량조합의 창곡이 명궁에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천마하고 마찬가지로. 자, 근데 딱 롱마가 있음으로 해서 이 조합의 동량과 창곡의 어떤 그런 그 약간 부실했던 조합을 업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기라를 크게 만들 수 있을란가라는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분명히 업은 시켜요. 그거 틀림없어요.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면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100이라는 에너지가 전체 맥시멈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한 60점이 되면서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60점이 되어서 근데 록존 천마하고 창곡이 되면 요것만으로는 한 55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창곡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30점이라 하고 롱마하고 같이 있을 때 55점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렇게 합쳐봐야 현실화하는 데는 그렇게 영향이 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할게요. 동양이 있으면 여기서 롬마 교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비교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히려 이때는 창곡이 빠져주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니까. 그런데 제가 예. 질문하는 거는 예. 롬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창곡이 있으면서 그게 롬마가 있을 때 좀 기란 작용이 플러스가 되는 건지 예. 창곡만 있을 때 흉으로 작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금방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자 동양과 롱마 이렇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하고 자 동양과 창곡 이렇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붙여놓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양과 창곡이라는 에너지가 요 두 개가 만약에 딱 했을 때 만약에 그 30점이라면 롱마가 했을 때 얘가 쥐고 있는 게 만약에 20점이라면 그럼 이 꼴은 그럼 50점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거 두 개 하면 30점이고 이거 두 개 하면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30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60점이 되느냐 하면 그 60점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볼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랬다 아닙니까? 동양이 롱마가 포인트인데, 롱마만 보더라도, 그냥 평이하게, 그냥 막, 그저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다 아닙니까? 그냥 좋게 위로 확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길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른 길성이라는 것은 일단 보필, 배월,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곡이라는 게, 뭡니까? 명신궁에 있을 때는 특히 여성의 명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된다 했다 아닙니까? 만약에 롱마가 없으면서 창곡이 있을 때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롱마가 있으면서 창곡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질적으로 변질을 갖다 조금 시켜요. 오히려. 보필이나 겨울이 올 때는 좀 업이 많이 되는 아, 많이 돼요. 그런 거 레벨 차이가 훨씬 나는 거예요. 많이 나요. 그렇게 되면. 보필이나 개월이 오게 되면 그때는 레벨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그때는 꼭 롱마가 또 존재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때는 롱마가 완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창곡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창곡은 포인트가 아니고 롱마가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자미두서에서 보면 그 길성 중에 보면 천마 같은 경우, 창곡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후순위이기도 하지만 그 록존 화록 같은 경우, 록존 천마 같은 경우, 록존 화록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록존 화록 같은 경우는요, 록존 화록 같은 경우는 일단 있다라는 것 자체로서 일단은 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흉하게 갈 공산이 크다라고 그랬죠. 근데 문창문곡하고 천마는요,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더 불안정함을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이미지에서 이거는 길성이니까 라는 그런 이미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 그러면 예. 지금 그 상황에서 예. 대운에서 저희 들어오면 예. 그러면 그 대운에 10년의 대운에 예. 우유곡절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 안정지향적으로 가는 것 자체를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전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 예. 올라가는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 그래프에서 예.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대운이라면 동양에서 롱마 자체가 대운이라면 저것 자체로서는 평이한 운세예요.
그러면, 자, 대운의 기륭을 갖다가 판단할 때, 대운의 기륭은 어떤 식으로 판단됐습니까? 일단은, 명국, 플러스, 그 다음에 대운입니다. 근데, 금방 이야기한 질문이 뭐냐면, 대운에서 지금 동양의 록마를 만났다. 동양의 플러스 록마를 만났다. 이거는 아까 어떤 운세라고? 이거 자체로만 이야기하면 평이 중간 운세예요, 중간. 됐죠? 자, 근데 이때는 명국이 명격이 중간 이상이 되면 그냥 중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명격이 약간 불안정성이 많으면서 공격적인 조합 중에 살성을 많이 보고 떨어지게 되면 이건 안 좋은 운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은 문제로 들어가면 안 그러면 그래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그래프를 갖다 보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미칠살, 뭐 무곡, 파군 이런 공격적인 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갖다 크게 일으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월 동량 같은 경우는, 특히 동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별한 우리 질병으로 치더라도 그런 공격적인 별들은 사고가 한 방에 빵 나가, 사고로 치면 부도가 빵 나가가지고 아주 그런 데미지를 갖다 입는 거라면, 기월 동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지지부진의 의미가 커요. 지지부진의 의미가 커요. 그러면 그래프로 굳이 그린다면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등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그러면 앞에 운세를 갖다가 굳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아래로 지금 처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보통 예를 들어서 자미칠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앞뒤 운세를 갖다 떠나서 그 운세만 놓고 본다면 그 운세 초입 부분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동양의 금방 이런 운세들 같은 경우 저게 조금 안 좋다라고 확실하게 체감하려면 어때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미칠살 같은 건 임팩트가 강하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100이라는 에너지로 빵 때려버리니까 처음부터 하면서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동양 같은 경우는 때리는 힘이 조금 약해요. 그럼 이런 때리는 힘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그게 확실하게 현실화되고 체감도로서 크게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흘러야 돼요. 조금 느껴지려면 그게 누적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운의 정성만 보면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대운의 기운이 원 명정선하고 관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그거 제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거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의 특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명천선 원명국이 약간 기복이 있는 명반이다. 원명반이 기복이 있는 명반인데 그런 전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전제는 앞에 운세가 진짜 정말 좋았다, 괜찮았다. 조금 무탐에 록을 빡 지구면서 괜찮은 그런 운세였다. 근데 이런 운세가 되잖아요. 그럼 빡 들어서자마자 바로 훅 내려앉아요. 차이가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원 전제에서 1번 전제 원국의 상태가 약간 기복이 있는 명반에서 앞에 운세가 단단한 운세였다면 이 운세 차이가 확 나요. 앞에 운세 스타일은 아주. 자, 그 다음에 31번 한번 봐볼게요. 이게 금방 이야기 해버렸네. 뭐, 이렇게 언연중에. 자, 운이 쇠하더라도 자미는 흉의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이 안 좋더라도, 이때 자미라는 것은 뭐냐면, 명궁의 자미입니다. 명궁의 자미. 그러니까 원국의 자미가 있다면, 운의 흉의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한 거거든요. 다시 조금 더 늘려서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대운이 안 좋더라도 원국의 자미가 단단하다면입니다. 그러면 이 운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그러니까 원국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갖다 이해를 갖다 해야 돼. 물론요, 자미는 대한과 원국이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합쳐졌다 아닙니까? 결국 원국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명궁의 삼방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12궁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12궁이라는 게 운인데 그 운까지도 지금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다 포함된 거지만 굳이 분류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원국이 그만큼 중요하고 대안은 거기에 귀속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 원국과 대안을 플러스 해가지고 기륭을 갖다 결론 내리는 것이다. 자, 일단 끝났어요. 됐죠? 이러한 중요한 면을 갖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상위 개념이 뭐냐? 자, 원국이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잠이라는 겁니다. 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이 제일 큰 별이 잠입니다. 대장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세가 안 좋더라도 원국이 천상이나 뭐 천기나 그 다음에 공붕이거나 이렇게 되면서 좋을 때 하고 잠이나 무곡이나 천부나 태양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좋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주인이 한마디로 힘있고 그 영향이 큰 상태에서 좋은 거 하고 약간 부실하면서 길한 상태하고 체력이 강호동인 상태에서 한마디로 천군만마를 얻어가지고 좋은 상태하고 아주 그냥 환자 골골한 상태에서 돈이 있으면서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하고는 약간 조금 달라요. 이렇게 운세를 잡아나가는 정도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원국이 좋더라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길성을 보피를 보고 록을 지고 계월을 보고 길성을 봤다라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그 길성을 봤는데 그 정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공격적이고 주도적인지를 갖다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운세의 흉의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주도적인 별이 명궁에 있으면서 만약에 흉해버렸다. 이라면 대운이 길하더라도 그 좋은 의미가 많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자미로만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말이 지금 틀리지 않아요. 자미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요거 일단 기억을 갖다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자미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좀 더 센 영향력이 큰 그런 정성이면서 길성들이 포진되었을 때 그때 운의 어떠한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훨씬 더 잘 수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국이 퍼펙트하게 좋다면 대운은 흉하더라도 길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2번. 명궁의 삼방사정이 약한데 록을 감하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자, 요것도 뭔가 조금 어떤 그런 사법적인, 문자적인, 학문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 좀 더 넓게 본 겁니다. 자, 명궁의 삼방사정이 약한, 한마디로 명궁의 삼방사정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성만 냈다 보고. 자, 그런데 록을 감하면, 그러니까 그 사화의 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살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조금 누리는 걸 갖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걸 조금 줄이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요, 정말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세에서 살성이 냈다 왔다. 그럼 이때 운세에 길하다 흉하다로 굳이 따진 다음에 세속적인 관점으로 흉하다 아닙니까? 근데 그 흉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살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장사를 안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고 꼭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살성을 쓰면서 장사를 해야 되거든? 그럼 직원 많이 안 쓰고 내가 수고롭게 하고 그 단가 고급 컨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박리담회로 하고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여지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흉의를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차이를 갖다 한번 볼게요. 무곡 탐낭이 무곡이 만약에 살성을 냈다 보는 운세 있잖아요. 그럼 그런 운세에는 금방 같은 처세를 하면 돈이 조금이라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런 뭐 기량이든지 아니면 약한 천상이라든지 이런 별들이 만약에 살성을 냈다 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처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되기보다는 뭐 근근히 혹은 그걸 잘 못 견디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성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그 사실은 그 어떤 그 정성과 비급성들의 어떤 조합으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성에 강한 조합들, 별들 불러보십시오. 천부, 태염, 무곡.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좋은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쓸 가능성, 살성이 오더라도 그 살성을 아까처럼 처세로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쓸 가능성이 크다고. 칠살파군. 그러니까 그런 별들, 그러니까 칠살파군 같은 경우는 그 살성을 갖다 금방처럼 이렇게 쓰더라도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걸 제대로 잘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너무 무기해가지고 병원에 실려 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칠살파군은 원체 살성이 강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살성이 더해졌다라는 것은 이걸 쓰려고 해도 그거는 내가 쓰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쓰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몸에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 뭐 쓰러진다든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별들이 왔을 때는 진짜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칠살파군 같은 운세에는 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는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일단 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삼방사정이 약한데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돈을 갖다가 많이 안 벌고 내가 누리는 걸 갖다 적게 누리고 오히려 버려버린다면 내 명주를 갖다 누리는 거 이거 완전 이치입니다. 완전 이치입니다.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아주 중요한 어떤 이야기니까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십시오. 자, 명궁이 약하고 삼방사정에 기러가 있는 중에 그러면 명궁이 약하고 삼방사정에 기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륭이 혼재되는 중에 메인은 조금 약하고 주변은 라인은 뭔가 조금 괜찮은 게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조금 부실한 중에 살아가면서 조금 받아먹는 것도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원국에서 이미 암시했네요. 됐죠? 자, 그러는 중에 운이 기라면 금방 대운이 기라면이죠. 대운이 기라면 갑자기 발달한다. 그게 순간적으로. 그 대안에 쑥 올라가 버려요. 발달하나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럼 그 10년만 간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10년도 안 가요. 그러니까 중간 앞뒤로 잘라 먹어버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체감하는 좋은 시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자, 운이 지나고 나면 흉하게 꺾어져 버린다 이거라.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의 어떤 명을 알면 그걸 자꾸만 드러내버리면 그 뒤에 흉의를 감수할 수 있어요. 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원명국을 이해하는 게 인생 전체 스토리를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명국에서 퍼펙트하다면 운에서 막 올라가든 내려가든 물론 거기에서도 그래프가 형성돼가 좋을 때는 더 좋고 안 좋을 때는 조금 덜 좋고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기복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원명국에서 기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때요? 기복이 운에서 좋을 때 팍 올라갔다가 운에서 안 좋을 때는 팍 떨어지는 어떤 형태가 돼요. 차라리 원명격이 아직 낮아버리면 운에서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그렇게 또 아래에서 크지가 않아요. 좋아봐야 아마 그 정도고 안 좋아봐야 그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원국에서 그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 운이 좋을 때 팍 올라갔다가 운이 또 안 좋으면 팍 떨어졌다가 이 체감도가 완전 정신이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국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한다면 운에서 좋은 운세가 왔을 때 그걸 내가 드러내어 버리면 안 좋은 운세에 내가 그 흉의를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원국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자신을 안다라는 거 아닙니까? 손님을 치면 그 손님 그 자체를 갖다가 내가 이해한다라는 거고. 근데 그게 너무 어렵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여러분들 제 명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만약에 요 다음 운세, 지금 운세부터 해가 요 다음 운세, 좋은 운세가 온다라고 가정을 갖다가 한다면 이러한 명이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요. 그럼 그때 만약에 돈을 벌어버리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운세에서 목숨줄을 갖다 줄여요. 거짓말 아니고 바로 시비구설이 일고 한마디로 그 경찰서 갔다 갈 일이 생기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아주 좀 힘든 일이 생긴다고. 그럼 그 앞에 오는 돈 벌 운세에 돈을 자꾸 드러내어버리고 그 임팩트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면 그 뒤에 오는 운세에서 한마디로 그 흉기가 적어진다고. 자, 관상에서 봐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입이 부실했을 때 만약에 다른 데서 눈의 임팩트가 크든지,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본다면 코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코가 너무 좋아버리면 여기에 부실함의 어떤 그런 흉의를 더 크게 받아버린다고. 그래서 입이 만약에 부실한 상태에서는 눈빛을 항상 보라 했다 아닙니까? 완악, 욕구, 의욕이 강할수록 여기에 대한 흉기가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길거리 다니면서 약간 조금 3D 쪽에 있으신 분들 보면 입에 결집이 그렇게 강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보면 입의 결집이 좀 약해요. 약간 풀려 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냥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식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집이라도 그냥 하나 근근히 힘들긴 하지만 하나 유지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입이 부실하더라도 눈의 임팩트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균형을 맞춰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릇이 지금 한 100톤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명격인데 운에서 한 200톤 정도를 갖다 막 올려버려. 그럼 그거는 뒤에 그냥 터져버려요, 그냥. 자, 그러니까 이게 가변성입니다. 삶의 가변성입니다. 만약에 나의 그릇을 알고 흐름을 이해한다면 임팩트가 많이 들어올 때 좋은 운세에 그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 나는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좋은 운세 올 때 한번 시원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뒤에 한번 맞을래, 한 방 맞을래.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가시면 돼요. 하지만 패턴은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 예. 그래서 처음부터 네. 돈 버는 운세에 돈을 안 벌어야 되는 게 안 버는 거하고 예. 그 운만큼 벌었다가 내보내는 거 써버리는 거하고 예. 다르잖아요, 쌤. 처음부터 그걸 하는 거하고. 자, 그러니까 그게 이래요. 질문이 뭐였냐면 운세가 좋을 때 돈을 벌었다가 운세가 안 좋을 때 그냥 쓰면 될까 아이가. 자, 이거 하고 그냥 내가 운세가 좋을 때 덜 벌고 운세가 안 좋을 때는 또 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 어떤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차가 200km로 빡 달리다가 갑자기 200km에서 딱 멈췄다가 뒤로 딱 빠질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운세 좋을 때 에너지를 막 받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내가 그릇이 아까 100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톤인데 그 범주를 넘어서 버려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탄력이 붙어가지고 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원래 내 그릇은 굳이 수치로 표현하면 한 달에 월 1000만 원만 벌면 되는, 운세 좋았을 때 그 정도 벌면 내 그릇에 과부하가 안 걸리는 그런 범위 내야. 근데 운세가 좋아지면요 1000만 원을 넘어서서 2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매출이 계속 지금 올라가요. 그 이익이. 그럼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운세가 딱 끝나고 났을 때는 딱 끊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운세 지나고 나서도 이게 계속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원명에 대한 과부하가 크게 걸려요, 이게. 그 전에 좋은 운세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걸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막아주고 있었어요, 이 운세 자체에서. 하지만 그때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이미. 그때도 이미.
하지만 그때는 대운에서 조금 받쳐주니까 그 과부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줬다면 운세가 끝날 부르쯤 되면 이 운세도 지금 마감이 되어 가니까 얘가 못 잡아주다 못 견디잖아. 그러면 원국에서 지금 받쳐줘야 되는데 원국에서 그걸 못 받아줘요. 그러면 이쯤 돼가지고 그냥 터져버려요. 아이 모르겠다 하면서 탁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정도 그 적정선에서 딱 마무리되면 되는데 그런 운세는 원국을 넘어서서 오버가 되어버려요. 차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그 적정선에서 그냥 싹 돌아와요. 그러니까 모질하다 싶은 저 정도에서 내가 100m 앞에서 내가 써야 된다 하면 100m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고 100m 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모질하는 듯 해가지고 워워워 해줘야 그래도 적정선에 간다고 얘기되시죠? 그럼 그거는 뭐 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원국에서 의미하는 돈도 그렇고요. 육친도 그렇고요. 뭐 건강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어떤 명예나 직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국의 암시에서 벗어나는 운세는요. 길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에 길변흉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오버되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원국의 카테고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됩니까? 내가 도민도 아니고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걸 계속 내 스스로한테 인지시키면서 어떤 그런 자기 암시를 계속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 정도가 나의 길, 이 정도가 나의 마지노선, 이 정도가 나의 어떤 경계, 이렇게 계속 교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인드를. 그렇게 해야 그때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 되지. 이렇게 훈련하더라도 나중에 그때 되면 정신이 확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인들의 삶하고 다르게 봐라고 그랬잖아요. 특수한 어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기화가 오더라도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뻥튀기 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똑같이 내한테 100이라는 기화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체를 통해서 뻥튀기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내한테 과부하가 계속 걸려요. 과부하가 걸려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잖아요. 예, 예. 현실적으로 손님 왔을 때 예.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현실에서.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잘 되고 있다. 네, 너무 잘 되는데 좀 사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인들한테는 안 먹히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했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말이. 할 수 있는 말은 만약에 교과서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요 다음 운세가 지금 이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선생님 피를 받아가지고 매출이 지금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 공장을 지금 확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 상태로서는 너무 지금 매출이 많아가지고 지금 기계로서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도 추세라면 확장해도 지금 못 받쳐나갈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줘야 되겠죠. 요 다음을 갖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또 주문에 대해서는 카트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게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매출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오다를 갖다 주문을 갖다가 아니면 그걸 갖다 그러니까는 돌리든지 예를 들어서 내 어떤 가맹 어떤 업체에다가 그걸 갖다가 발주를 이쪽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수수료만 먹고 하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수수료 먹는 것도 일단 별로 안 좋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합의점이지. 수수료라도 먹어야 될까 아이가 이런 마음이 분명히 돌 거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이익 없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만 먹고 이쪽으로. 안정감 있게.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술사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손님들을 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받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명이 만약에 원래 10명을 받다면 5명으로 줄이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받다면 주 5일로 가고 그렇죠. 약간 모질하는 듯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나가야 돼요. 그래야 계속 그 뒤에까지 유지돼가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줄여놓잖아요. 줄여놓으면 그 다음 운세까지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어떠한 그 안 좋은 의미를 줄여주면서 지금 내가 못 받았던 것들은 그때 조금 밀려서 들어가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예?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자, 아침에 그냥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맥시멈치를 받고 저녁에 나중에 적게 받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나중에 저녁에 많이 줄게, 지금은 조금만 먹어 하면 이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할 때는 그 술사에 사실은 스킬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해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참 이렇게 그 설명하는 거, 이것도 술사의 한마디로 스킬인 것 같아요. 기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고요. 33번 이 잠깐만 끄면 안 될까요? 아니, 시끄럽다. 예, 조금 끄는 거를 낮추지. 예, 잠깐만 제가 낮출게요. 머리가 어질어질하네. 자, 한번 볼게요. 됐습니다. 자, 약간 제가 떨어져서 할게요. 자, 운에서 공급을 만나면 빈곤해진다. 자, 이것만 할게요. 약간 집중해주세요. 이것만 할게요. 자, 운에서 공급을 만나면 빈곤해진다. 제가 지금 공급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명과 운에서 공망을 만나면 만나면서 살성을 함께하면 공명을 취하기 어렵고, 자, 일단 살성과 다른 살성과 함께 공망을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초보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흉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기화를 만나면서 공망이 더해지면 고생스럽게 공부 하나 크게 발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성이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길살성이 길성이 있으면서 공망하고 같이 혼재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자, 공부하지만 나아가서 내 공명을 찾기가 힘들다,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 공망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지금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까? 어떤 목적, 성과물을 갖다가 맺는 데는 조금 불리하게, 공허하게 훅 놓아버리는, 떨쳐버리는, 그걸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에너지가 공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초보적인 관점이지만 역시 기초는 항상 중요하다 아닙니까? 공망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뭔가 쟁취하고 성취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잡는 이미지가 아니라 놓쳐버리는 이미지로 일단 먼저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뒤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고생스럽게 공부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라면 공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성과물적인 의미로서는 불리하지만 공부하는 면으로는 공부하는 자체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공직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상상력, 아이디어, 이런 걸로 또 생각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공망이라는 이미지를 기본적으로 초보적인 관점에서 먼저 결정을 딱 짓고요. 자, 근데 그 밑에 우리 또 배운 겁니다. 지공은 정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명예, 기술적인 거, 이런 쪽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지공은 조금 더 포인트라면, 직업은 물질적인 거, 실제로 어떤 돈에 대한 손실, 이런 거의 의미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공보다는 직업의 피해가 조금 더 크다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지공 직업 중에서 어떤 놈이 좀 더 괴팍하냐 봤더니 직업이 조금 더 괴팍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파악을 할 때도요, 지공이 있는 사람보다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성격이 조금 더 톡톡 튀고 좀 공격성이 조금 더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설명을 갖다 했지만, 지공이 있는 사람하고 직업이 있는 사람하고 둘이 그냥 일반인들로 해가지고 다른 살성에 개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물론 정성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둘이 싸웠다 하면 지공이 있을 때는 그냥 안 봐버려요. 떠나버려요. 직업이 있을 때는 나가면서 책상 한번 엎어버리고 나가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이 있을 때는 뭔가 살이 턱 돋아요. 이렇게 턱 이렇게 해요. 처세가 뭔가 탁 한번 털어요. 쥐어 털어요. 네, 두 개 다. 두 개 다 있으면 그 직업의 효과가 더 나타나겠죠.
그 특징이 강한 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특징이 조금 수동적인 거하고 좀 강한 거하고 있을 때는 적극적인 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근데 공존하는 거죠. 그게 공존하죠. 당연히. 공존하죠. 네, 지금은 정신했는데 예. 지금은 물질에 피해가 한 번씩 오고 예. 지금은 한 번씩 정신적으로 뭐 힘든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업이 왔을 때는 실제적인 피해, 그때 돈이 많이 나갔다 이거였다면, 지공이 있을 때는 와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조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내 개인적으로 진짜 우울증 비슷한 일에 걸려가서 상당히 조금 내 마음이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성들도 이야기하면서 천동, 태염, 뭐 태염은 약간 또 다르지만 천동 같은 경우는 어때 피해를 입더라도 어때 정신적인 피해의 의미가 좀 더 크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독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돈의 손실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 무곡, 특히 무곡 같은 경우는 어때 재적인 손실, 실질적인 손실에 어떤 포인트를 좀 더 크게 둔다 했다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사법적인 거고, 하지만 그건 기본이 되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만큼 지공직업에 살적인 요소가 존재하니까,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줄 있죠. 기화를 만나면서 공망이 더해진다면, 자,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격을 짜면서 공망하고 같이 있다면, 자, 격을 짜면서 공망하고 같이 있다면, 그 공망을 쓰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그 기화를 극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다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필도 보고 록도 보고 해가 격을 딱 짰어. 자, 근데 공망도 같이 봐. 그러면 그때는 공망을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구분을 한다면 그때는 분명히 형이상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럼 정성이 더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태양에서 뭐 거일조합이다. 아니면 잠이조합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명예 쪽으로 막 그냥 자기 지식을 갖다 전달해주는 어떤 거일 같은 경우는 말하는 직업군이고, 그 잠이 같은 경우는 명예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잠이 같은 거 자영업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거일 같은 경우 자영업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근데 공망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때는 뭐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성으로서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걸 갖다 다루는 명예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을 갖다 다루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일단 훨씬 더 좋겠죠.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성을 선택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 보세요. 똑같이 그러면 그 지공직업을 봤는데 전문성으로 가면 더 좋다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공직업을 쓰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그 지공직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전문성의 의미가 조금 더 커요. 기술. 그래서 약간 기술 집약적인 그런 의미 쪽으로 일단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국밥 전문점 해가지고 국밥 끓이는 기술로 해가지고 일단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가도 좋겠죠. 자, 근데 물론 그것도 정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 지금 동월조합이다. 동월조합인데 공망을 봐가지고 지금 내가 어떠한 그런 사업을 갖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를 맞춰야 됩니까? 분위기. 그 사람의 손님들의 감성을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음악,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걸 딱 해가지고 그 어떤 감성을 갖다가 이렇게, 와, 그 집에 갔더니 진짜 뭐 무슨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 이거 아니더라도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분위기 좋고 조용하게 진짜 생각하기 정말 좋더라, 이야기하기 좋더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공망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 공망이라는 것은 사법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떤 성과, 성취, 명예든 아니면 물질이든 쥐지 못하는 쪽으로 갈 어떤 공산이 크다라는 사법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조금 더
그 높게 봐가지고 현실 명발을 갖다 보실 때는요,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 그래서 쓰는 방향성이 형이상하게 어떤 그런 쪽인데, 그럼 그쪽으로서의 포인트가 된다면 지공직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성과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 되시겠죠?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자,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